뷔페. 사실 맨시티에 덕배가 있다면 맨유에는 또 뷔페가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민망하죠. 덕배는 잠깐 못했다가 지금도 너무 잘하니까. 그렇지. 케빈 데브라이너는 지금 월드와이드하게 공미 누가 가장 좋냐라고 했을 때 100명 중에 케빈 데브라이너를 얘기하지 않는 팬이나 어떤 그 전문가가 있을까? 난 없다고 봅니다. 지금 변수는 딱 하나입니다. 뭐요? WPT 1위 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WPT 2연짝. 자, 첫 번째 우승자 키미. 바로 바이언 떨어졌고요. 그리고 더용도 두 번째 수미 우승자 더용. 제가 유로파리가 탈락했고 프랑크푸르트 제가 직접 중계했고. 근데 이제 세 번째 우승자 케빈 데브라이너. 과연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에서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자, 어쨌든 그런 시절이 있었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 맨유로 이적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솔샤르의 맨유는 브루노의 맨유였다고, 솔샤르의 맨유였다기보다는 브루노의 맨유라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 나올 때마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않은 바가 없었고, 그쵸. 제가 예전에 중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기록했을 때 얘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선발로 나왔을 때 공격 포인트를 거의 계속 꾸준히 쌓으면서 프리미어리그 막 40경기에 거의 40개의 공격 포인트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맨유로 이적한 이후로 그 타이밍부터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브루노보다 많은 공격 포인트를 쌓은 선수는 뭐 없다. 이런 기록이 나올 때도 있었어요. 저희 또 이제 옵타 쪽 많이 하니까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진짜 그때 뷔페는 대단했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처음 올 때는 좀 의구심은 있었죠. 그렇지. 이제 한 750억인가를 주고 데려왔을 거예요. 꽤 비싸게 데려왔어요. 스포르팅에서. 근데 사실 뷔페가 그 이전에 세리에에서도 어쨌든 커리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포르팅, 그리고 잘하는 선수라고 하는데 이 맨유 저 금액 투자할 만큼 이게 가치가 과연 있나? 이 생각을 했는데 몇 경기 보고 바로 들어갔죠. 대박이네. 개잘하네. 맞아요. 그때부터는 평가가 아예 달라졌으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맨유에는 도전적인 패스를 해야 되는 선수가 필요했어요. 왜냐면 그런 선수가 없었는데. 근데 그건 있었어. 그때도 야 저렇게 쑤셔넣나? 맞아.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이건 안 되는데? 이 정도의 상황에서도 도전적인 패스를 했지. 패스 성공률이 진짜 낮았어요. 맞아. 그래.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했거든. 뷔페는 패스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면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패스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최근 들어서 부진하고 있는 그 원인은 뭐가 있는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즌 뷔페 지금보다 공격진 폼이 나왔죠. 래시포드도 올 시즌만큼은 아니었고 지금은 사라져버린 이 그린우드. 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제 앞으로 볼 일 없는 선수다. 그렇죠. 이 두 선수가 되게 역습 상황에서도 침투 움직임 잘 가져가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 그린우드는 빠따도 좋았습니다. 그렇지. 맞아. 그 주원이 형이 이제 그린우드 득점왕이 될 거다라고 민 다음에 극도의 부진에 빠졌다가 그린우드 얘기를 안 하니까 다시 골을 넣더라고요. 사라졌죠. 그래서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는 선수의 스타일이랑 이 공격진들의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의 폼이 적절한 시너지 효과를 좀 냈었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번 시즌을 좀 살펴보면 일단 래시포드 안 좋아요. 안 좋죠. 너무 안 좋죠. 좀 심하게 안 좋죠. 사실 래시포드가 공격 포인트만 쭉 나열해보죠. 그러면 이 선수의 폼과 별개로 생산력이 되게 좋은 선수예요. 맞아요. 나쁘지 않아요. 꾸준히 넣어요. 골 도움은 계속 있어요. 근데 올해는 그것도 없어. 저 지금 래시포드 딱 하면 기억나는 게 기부. 기부천사. 기부. 선행형 스트라이커. 좋은 건 많이 하죠. 김장훈과 동급. 그렇지. 근데 제가 아마 맨유 레스턴가 중계했는데 그때 그 래시포드가 막 복귀골인가 막 넣고 그랬었거든요. 그거밖에 기억 안 나고 그 댓글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뷔페랑 손흥민 조합 좋을 것 같다. 저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앞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런 침투 좋고 이런 공격수들은 뷔페 패스 받아먹고 이런 그러니까 득점력이 있고 마무리 능력이 거기까지 추가가 된 선수라면 이거는 완전 찰떡이고. 근데 이제 올 시즌 뷔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떨어지고 호날두의 기동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역습을 뭔가 좀 앞선에서 쭉 치고 올라가줘야 되는 그런 공격 천병이나 유닛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맨유에는 과연 그런 선수들이 있는가? 속도적으로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이 사실 없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뭐 그냥 최근에 그래도 어린 자원이지만 엘랑가가 잠깐 반짝반짝 했었고 엘랑가도 지금은 이게 그게 있는 것 같아. 이 선수도 그러니까 지금 맨유는 선수 하나하나의 기량에도 문제가 있어요. 근데 랑닉의 전술이나 전체적인 팀의 폼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기가 지금 조금 어려운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물론 그걸 감안하더라도 래시포드나 맥과이어 같은 선수는 좀 부진한 건 맞다. 맞아요. 그렇죠.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또 스탯상으로 얼마나 이제 하락도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을 한번 봅시다. 일단 2020-2021 시즌 지난 시즌이죠. 지난 시즌 37경기에 나왔는데 도움이 12개. 근데 일단 도움 수치만 봐도 물론 이제 경기 수가 남아 있긴 하지만 경기가 남아 있긴 해요. 떨어졌고 90분당 키패스는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네. 큰 차이 없죠. 저 네, 정도면. 이 정도는 많은 차이는 없는데 근데 이제 기대 어시스트 값이 좀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90분당 기대 어시스트 역시도 소폭 하락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기록만 놓고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건 아니다.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그냥 하락한 건 팩트인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74에서 2.73으로 떨어졌어. 이건 하락은 하락인데 사실 하락이라고 보기 어렵죠. 어렵죠. 네. 그리고 키패스가 0.03밖에 안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지난 시즌이랑 큰 차이가 없는 거면 공격수들의 마무리가 어떻게 보면 맨유에서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더 방증되는 거 아닌가 뭐 그랬을 수도 싶은데. 있죠. 그리고 어. 직접적인 도움 수치에서도 물론 6경기가 남긴 했지만 6경기에 도움 6개를 해야 지난 시즌이랑 그러네요. 똑같거든요. 네, 그 도움 수치도 약간 떨어졌다라고 보면 되게. 득점 수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지난 시즌 부패가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맞아요. 득점도 18개를 했습니다. PK 9개 찼었고 90분당 슈팅 횟수가 거의 1개가 떨어졌죠. 이거는 저는 조금 유의미한 기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요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폼의 문제 플러스 지난 시즌 쓰이는 전술 결국 지난 시즌 이제 솔샤르 때. 감독의 네. 전술과 현재 랄프랑닉의 전술과의 어떤 차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쓰이는 전술은 브루노가 본인의 역할을 100% 능력을 보여주기에 애매한 전술이라고도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득점 저희가 떨어졌다고 얘기는 했지만 지난 시즌 PK 찬 거 합하면은 똑같아요. 필드골은 똑같거든요. 그러네. 수치는. 근데 이제 PK도 호날두가 나와서 호날두가 차니까. 차니까. 그리고 이제 XG 값이 상당히 많이 많이 내려요. 떨어졌고 그리고 90분당 XG 값도 한 0.2 정도가 하락을 했다. 이제 여기에 좀 부진도 있고 선수 본인도 아마 조급함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네. 여기에서 PK를 지금 호날두가 차잖아.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요 골만 보면. 아 그러네. 그쵸, 아, 그쵸. 내가 그렇지. PK를 또 잠깐 망각했구나. 근데 PK가 생각해보면 PK 필드골만 따지면 이것도 사실 큰 차이가 없다. 그러네. 맞아요. 공격적인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는 거네. 근데 요 얘기는 지금 여러분 얘기가 맞아요. 맞네요. 그것도 맞고. 네. 자, 그리고 수비 수치. 이 수비 수치 같은 경우는 뭐 리커버리나 이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경합, 뭐 차단 이런 건데 사실 저는 뭐 부패에게 있어서 수비적인 부분을 많이 기대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맞지 않는 이야기 같기도 해요. 그렇지.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모든 팀들이 어쨌든 부패도 공격 쪽에서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 선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선수가 내려와서 수비 쪽으로 무언가 가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만큼 이 팀이 수비도 안 되고 공격도 안 된다는 맞아. 거를 다 동시에 드러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스날의 웨데고르 저는 웨데고르는 무조건 공격적으로 써야 되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웨데고르가 아래 3선 뭐 센터백 앞으로 내려와서 수비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건 팀적으로 손해라고 보거든요. 손해죠. 손해지. 근데 저는 부패도 그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맞아. 뭐 수비적인 수치에 대해서 유력하게 브루노 페르난데스 공미의 선수를 파악하는 건 또 쉬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뭐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그렇게까지 큰 하락은 아닐 수 있다. 왜냐면 아직 경기 수도 꽤 남았고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뭘 더 해낼지도 모르는 네. 거고. 네. 수비 수치가 하락했는데 저는 제일 유의미한 건 이거라고 보거든요. 히트맵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히트맵 보통 이제 소파스코어에서 많이 봅니다. 예. 근데 소파스코어 보면은 이거 그 펜 써도 되나요? 쓰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로 보는 게 여기잖아요. 이 위치랑 이 위치. 근데 이게 저희가 보통 이런 진한 수치들 있죠. 그렇지. 이런 게 이 선수가 주로 활동했었던 범위입니다. 근데 지난 시즌에는 이 공격 쪽을 봤을 때 여기에 진한 수치가 상당히 많이 박스 보여요. 근방. 그렇죠. 근데 올 시즌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 내려왔네. 지난 시즌은 이 내려온 수치보다 올라간 수치가 많았던 반면에 올 시즌은 내려와서 진하게 히트맵 찍힌 구간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상대 진영이 아니라 본인 진영. 그러니까 우리 팀 진영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다.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그 웨데고르 그거랑 저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좀 팀적으로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고 여기 저희가 강조해서 써있는 높은 위치에서 하이 리턴을 가져오나 이 낮은 위치로 갔을 때는 오히려 하이 리스크를 가져갈 수 있다. 그건 있어. 최근 경기들도 몇 경기를 보면 확실히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그러니까 이게 달기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개인 폼이 떨어지긴 했어. 그러니까 맞아요. 안 해도 되는 실수를 진짜 하긴 해요. 근데 그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이 호날두에 대한 리스크를 사실 브루노 페르난데스도 나는 어느 정도 안고 있다고 봅니다. 전술적으로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삼선의 문제가 있으니까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 전에 혹사를 당한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겹쳐져서
폼이 떨어지다 보니까 개인적인 실수가 나오는 것도 이게 연관돼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저 옛날에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마 이거 질라탄 자서전 읽을 때 읽었던 것 같은데 반바스텐이 질라탄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수비하지 마라. 그 체력 아껴서 골 넣어라. 근데 저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공격수의 기준에 부합하거든요. 근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렇게 수비적으로 내려오는 그게 많고 만약에 출발점이 여기가 더 많아졌다고 가정을 하면 위쪽으로 올라가서 뭔가 해줘야 될 부분을 아랫지역에서 하는 게 꽤 많지 않나. 그러면 이거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개인 폼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저는 이 히트맵 보면서 순간적으로 떠오른 건 외질이 예전에 아스날 경기 안 풀릴 때 3선 밑으로까지 내려와서 본인이 어떻게든 뿌려주려는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여기 완전 같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항상 가장 아쉬워하는 선수가 누굽니까? 산티카솔라입니다. 산티카솔라. 산티카솔라가 3선에 있을 때 외질이 가장 빛났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3선에서의 빌드업을 외질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탈압박을 하고 이른바 옛날 표현으로 최전방과 2선의 링커 역할까지 다 해주고 최후방 빌드업까지 해주는 게 산티카솔라였어요. 카솔라는 2선에 쓰든 측면에 어디에 쓰든 쓰든 삼선에 쓰든 나는 막말로 그 선수는 근데 그런 생각도 했어. 최전방에 퍼스트 나인 도도 할 거야. 맞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선 백3를 쓴다면 백3 어디 그냥 중앙 쪽에 둬서 양쪽에 피지컬 좋은 애 있으면 그것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가 좋고 축구를 잘하는 선수는 어디다도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또 이제 카솔라에 대해서는 또 공유하는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또 너무 사랑하는 선수니까. 네. 근데 3선이 튼튼하면 2선 공미가 삽니다. 네. 근데 지금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경우에는 본인의 폼이 떨어진 거를 어디서 정확하게 원인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3선이 따라주지 않으면서 본인에게 좀 가해지는 부하도 크긴 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패가 부진한 것은 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알아본 상당히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조금 더 살아나줘야 맨유도 팀적으로 얻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질 거고 이거를 이제 뭐 저는 올 시즌에 뭔가 부패가 남은 경기에서 기적적으로 반등할 확률이 조금 적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 새 감독이 오고 판을 다시 짰을 때 이 선수가 저는 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 선수 능력이 있는 선수 봤잖아. 전 다시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 선수는 새로운 감독이 와서 전술적으로 나머지 선수들이랑 같이 조금 더 디테일한 걸 잡아주면 그냥 확 살아나는 경우도 많아. 그리고 진짜로 터너 감독이 오면 터너 감독은 워낙 공격적인 축구 선호하니까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 역할을 저는 잘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원래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아예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이제 2선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중앙 미드필더 자원이었던 그 흐라븐베르흐를 터너 감독이 되게 공격적으로 잘 썼거든요. 뭐 최근에 또 이제 아래로 내려서 이제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처럼 쓰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부패를 터너가 어떻게 쓸지가 좀 궁금합니다. 내가 제일 궁금한 나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플러스 제이든 산초. 산초 머리 좋은 선수입니다. 축구 잘하는 선수라 오른쪽 풀백만 제대로 된 선수 하나 잘 데리고 와서 거기 잘 맞추면 이쪽 시너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브루노도 지금 뭐 당장 이런 우리가 원인 생각하지 말고 딱 보죠? 그러면 못하긴 해. 그렇지. 네, 그렇죠. 그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원인을 따져보면 그냥 단순히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 이 원인들을 해결해주면 이 선수가 워낙에 뭐 보여준 게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